everyone! 오늘도 해커스 Detail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전략입니다. 우리 독해 각 문제별로 풀 때 어떤 단계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랑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스캐닝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거 먼저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셨어요. 이제 독해를 풀어야 돼.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렇지.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문제부터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대충 읽어요. 대충. 그래서 대충 읽으면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 있죠. 키워드에 뭐 하셔야 되냐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뭐 보셔야 되냐면 이제 지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셔가지고 문제에서 방금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키워드를 찾으시는 거죠. 이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게 뭐냐면 스캐닝입니다. 우리 G체프는요, 독해 문제가요, 여러분한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가지고 요약하세요, 정리하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내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파악해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충 훑어보는 스캐닝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충 그냥 쭉 훑어봐요. 그래서 키워드에서 예를 들어서 childhood, 어릴 때 어땠어? 라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childhood, 어릴 때와 관련된 단어들을 막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나 혹은 여기서 1982년이라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호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지문을 쭉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이러한 특정 세부사항만 읽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필요한 것만 읽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봤어요. 대충 훑어봤어요. 그리고 키워드를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시는데 분명히 여러분 지문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문제가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또다시 문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고 지문 보고 다시 문제 보고 문제 보고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전략이 우리 G12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을까요? No. 대충 훑어있자, 스캐닝하자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자, 진행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문제부터 읽자. 문제에서 뭐요? Who, when, what 이런 거 있죠. 의문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보는 거죠. 아, 유년기 때 어땠냐고? 그러면 그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뭘로 가야 돼요? 지문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지문을 가셔가지고 지문의 키워드를 파악한 것을 이제 빨리 찾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지 질문이 무언지,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먼저 읽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이제는 스캐닝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 이거였지? 그럼 그거 단서를 이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부터 쭉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물어봤지? 키워드가 보인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 스캐닝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주의 깊게 읽고 다시 한번 이거 보고 나서 문제로 다시 또 돌아가셔야 돼. 왜요? 문제가 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의 깊게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됐다. 아까 문제에서 대충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문을 봤지. 그랬더니 키워드가 떡하니 있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봤어.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갔어. 확실해졌어. 그럼 이제 정답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서에 알맞게끔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팁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G12에서는 paraphrasing이 listening에서도 되고 reading에서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paraphrasing이 뭐였어요, 우리?
말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유의어로 바꾼다던가 말을 살짝만 바꾸는데 결국은 의미는 일맥상통한 거를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paraphrasing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야. 말이 바뀌어져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유명사. 고유명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도시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는 비비안인데 비비안의 이름은 그대로인데 나를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고유명사나 혹은 숫자 있죠.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paraphrasing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보이게 된다. 그러면 지문 스캐닝할 때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얘는 그대로 나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유명사나 숫자에 반드시 주목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정답의 단서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paraphrasing 될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바뀌어져 나올 거야.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야. 항상 얘네들은 말을 바꿔. 유의어로 바뀌어져 있을 거야. 그 다음 또 뭐야? 말은 바꿨는데 문장은 살짝 바꿨는데 의미는 똑같을 거야. 이거 여러분은 우리 미리 마음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우리 G12에서는요. 독해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한 지문당 한 6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번에서 예를 들어서 Paris, 파리에 언제 갔나요? 라는 것이 질문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파리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요 앞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읽으셔가지고 파리에 관한 즉 1번 문제에 관한 지문이 적혀 있었던 부분은 안 읽으시고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즉 1번의 정답의 단서가 됐던 부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문에 언급된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앞 문제의 정답의 단서가 나온 부분 그 이후부터 연달아서 쭉쭉쭉쭉쭉쭉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번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안 읽는 거죠. 3번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팁이 적혀 있는데 우리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어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휘. 우리 독해 파트 안에는 어휘 문제를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휘가요 참 너무 쓰이지 않는 어휘는 안 나와서 그거는 참 다행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풀 때요 보기가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밑줄 친 어휘와 관련된 단어가 한 1번도 될 것 같고 3번도 될 것 같아. 2번, 4번이 아닌 건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G12 어휘는요 둘 중에 하나가 고민이 돼요. 근데 우리 어휘는 사전적인 동의어보다는 그 문맥 안에서 동의어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말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오답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뜻이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문맥 안에서 적합한 거 최상위 단어를 고르시는 게 어휘에서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어휘 문제는 항상 보기가 2개가 마음속에 걸릴 것이다. 하나도 내가 알고 있는 뜻이고 하나도 내가 알고 있는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문맥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걸로 고르셔야 한다. 사전적 동의어가 아니라 문맥적 동의어를 고르셔야 한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정답이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하는 보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전략을 다 봤어요. 우리 문법도 총 6개 안에서 대부분 다 나오고 리스닝도 항상 파트별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고 우리 독해 같은 경우에도 Part 1부터 Part 4까지 전부 다 정해져 있고 묻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다. 그래서 우리 G12는요. 학생들에게 너무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요령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쭉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목표 점수를 빠르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략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GTOEFL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거지 라는 거 여러분 쭉 앞에서부터 오늘 수업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책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문제풀이 수업은 문제를 반드시 푸시고 나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꼭입니다. 그래서 그래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리스닝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풀고 나서 수업 듣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바이바이.